이번 주에 빅테크나 우량 기업들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공통적으로 기사 나온 것들 제가 종합해보니까 결국 요즘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빅테크들조차도.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개발자들 몸값이 금값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기사가 처음으로 개발자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잘리지 않고 몸값이 귀했던 개발자들의 채용이 급감하고 멈추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분석한 걸 통계를 내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이 크게 감소했는데 그게 전 업종, 뭐 마케팅, 인사, 뭐 연구 이런 다 포괄했을 때 전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허리띠 졸라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IT 기업 집중 지역인 뭐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이쪽에 채용이 급감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뭐 10배 이상 많게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감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몸값을 유지했던 개발자들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빅테크 IT 실리콘밸리 기업들마저도 확실히 이제 지금 수익 방어 모드로 돌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 자료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또 중소형주에서는 팔란티어, 혁신기업으로는 줌 이런 기업들이 속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분석해봤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 둔화를 언급한 비중이 확 늘어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최근 5년 동안 매출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주요 소프트웨어 대기업들 120개 중에 52개가 우리 지금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대장주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정도 규모의 회사인 세일즈포스 CEO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지난번까진 괜찮았는데 고객들이 불황이 오더라도 우리 회사 제품 구독을 끊거나 고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업 고객들이나 개인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계약을 미루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황인지 아닌지 이렇게 응답은 안 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출을 줄이고 있고 처음에는 여행, 출장, 고용 이런 걸 줄였는데 이제는 업무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줄이는 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가 자기네들 회사 제품인데 이거는 진짜 업무에 필수적인 건데 이것마저도 각 회사들이 미루면서 좀 지켜보다가 재결제할게요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PC나 반도체까지 안 좋았는데 잘 견딜 줄 알았던 소프트웨어까지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이쪽 업황 어려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해고도 한다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5월 달부터 미국의 스타트업들 포함한 실리콘밸리 기업들 매달 10,000명 이상 해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확실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허리띠 졸라매기랑 버티기 모드, 수익 방어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의 임원들 절반 이상이 지금 감원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겠다고 응답까지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유지가 필요할 것 같고 참고로 실업률이 저점보다 0.3%포인트 이상 올라오면 공식 침체로 진입하거든요. 과거 통계상 봤을 때 지금 최저점이 3.5%였는데 이번 주 발표된 게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월가에서는 3.8에서 4 정도 가면 진짜 이제 침체 한복판이다. 모두가 느끼는 침체.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제 이건 침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공식 침체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슬슬 이제 그 구간이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이 올해 겨울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표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제 좁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업률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언급한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올 수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걸 제가 말을 쉽게 하고 있는데 진짜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사실 무섭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황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1등주 위주로 특히 현금도 많고 경쟁력 있는 회사들로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과장 못해서 잡주라고 하는 테마주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시점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방어나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등주들 제가 여기 보여드린 1등주들은 크게 걱정은 없죠. 여기 있는 기업들이 걱정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래서 이슈 있는 우량 빅테크, 우량 기업들 한번 잠깐 얘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역시 애플은 끄떡이 없는 것 같아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의 점유율이거든요. 50% 돌파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진짜 2명 중에 1명이 아이폰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같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대요. 여태까지. 지금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150개래요. 150여 개. 삼성 포함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포함해서
와, 근데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혁신이 없다는 말 들은 지 애플이 지금 몇 년째죠. 스티브 잡스가 고인이 되고 나서 혁신 없다는 얘기했는데 뭐 혁신 없어도 잘만 올라가고 있고, 역시 애플 CFO도 이번에 말했지만 애플의 엔진은 그래도 역시 아이폰이다. 이 아이폰 활성 이용자가 있어야 여기서 받쳐줘서 다른 걸로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끄떡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돌아오는 주에 신제품 발표 있습니다. 9월 7일 날. 그래서 10억 명 정도의 활성 이용자가 있는데 이 중에 2.4억 명 정도가 교체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다리고 있대요. 3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교체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2.4억 명 있는데 지금 제품 가격이 최소 15% 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핸드폰 하나씩만 교체해 주셔도 어마어마한 매출 효과, 수익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15% 정도 빠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15에서 20% 빠지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뭐 이번에 6월 달에 빠질 때도 20% 살짝 넘어갔다가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어를 잘하는 주식인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메타버스 하겠다고 상표권까지 이제 대놓고 등록했습니다. 자회사 통해서 상표권 이름을 리얼리티, 그래서 리얼리티 1, 비싼 건 리얼리티 프로가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자체 반도체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세서, 자체 칩셋까지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폰이나 맥북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 생산하잖아요. 그 브랜드까지 이제 특허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상표권 등록. 그래서 이제 요게 내년 초에 나오면, 메타버스 헤드셋이 드디어 나오면 애플 워치 출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에서 하드웨어 분야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신규 먹거리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음으로 테슬라도 이번 주말에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 8월 차량 판매 내역이 공개됐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제일 중국이 중요하니까. 왜냐면 다른 기업들이 중국 봉쇄 이런 것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에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거의 신기록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여기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되거든요. 빨간색이 중국에서 차량 나오는 테슬라예요. 중국에서 나오는 테슬라 판매량인데 6월 달에 7만 8천 대로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여기 보시면 5월하고 4월에 빨간 막대가 되게 줄었잖아요. 이때 상하이 봉쇄했을 때, 중국발 상하이 봉쇄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줄었는데 봉쇄 풀자마자 바로 신기록 세우더니 7월 달에 잠깐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다시 재개하니까 바로 역대 두 번째 약 7만 7천 대. 야, 제가 보면서 지금 중국 봉쇄하고 수요가 박살나고 이런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잘 팔리는구나. 진짜 이거는 객관적으로 숫자를 보고 딱 보셔도 역대 두 번째 기록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74% 성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주주인 걸 떠나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고 돌아오는 주 9월 5일부터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요금제 FS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구독형이거든요. 요것도 요금 인상합니다. 북미부터 요게 또 올라가니까 요금 인상 효과, 방어가 되겠죠. 수익성 방어. 역시 뭐 1등 기업들은 요금 인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불황에도.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25%, 15,000달러, 약 2천만 원입니다. 요 소프트웨어.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루시드나 니콜라 같은 전기차, 뭐 수소트럭 이런 기업들도 지금 불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신주 발행하겠다, 유상증자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인데, 혹시 모르니까 현금 조달을 미리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시드 모터도 럭셔리 전기차 기업인데 내년까지 현금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현금 준비하겠다. 이게 다 사실상 불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니콜라라고 하는 수소 자동차, 수소 트럭이죠. 이런 기업도 지금 현금 조달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둘 CEO들의 공통된 입장이, 돈이 내년에 만약에 바닥났을 때 급하게 필요할 때는 아무도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상폐해잖아요.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 공시해서 투자자들한테 돈 받으려고 한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현금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누가 이 침체나 길어질 수 있는 둔화에 잘 버틸 수 있냐. 그래서 못 버티는 기업들은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도 말했지만.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기업들은 좀 버텨보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끝까지 이제 뭐 부채 늘리고 막 생산 못하고 안 팔리면 정말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 주에 넷플릭스도 갑자기 날짜를 앞당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광고가 포함된 저가형 요금제를 원래는 내년 초에 출시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올해 11월로 앞당겨서 날짜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요금제가 미국 기준으로 한 달에 15불 정도 되거든요. 한 2만 원이네요. 15불인데 이제 광고가 포함된 구독 요금제를 보시면 거의 절반, 예상은 7달러 예상되는데 구독료가 절반이죠. 반값 요금제네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 빨리 출시한다.
그런데 지금 예상이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넷플릭스 이대로 가면 구독자 다 이탈하니까 경기 침체나 둔화 오면 유럽도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겨울에 난방 에너지 대란 온다는데 넷플릭스 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전기 값이 올라서 TV를 못 보게 생겼는데 요거부터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급하게 빨리 지금 대비해서 한 거 아니냐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버티기 모든 거죠.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는 지금 10년 만에 구독자가 감소하는 역사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총 구독자가 2.2억 명인데 2분기 연속 1분기에 20만 명 감소했고 2분기에 200만 명 감소해서 지금 감소세에 들어들기 때문에 주가도 폭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탈을 막아야 주가 폭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승부수 아닌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버티기 모드를 위해서. 안 그러면 구독자 빠져나가면 신규 콘텐츠도 못 만들고 투자금도 줄어드는데 빚더미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한 가지 더 디즈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디즈니도 지금 가만히 안 있고 광고가 포함된 저가형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한 게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디즈니보다 무조건 한 발 앞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1월로 박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리해서. 디즈니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둘이 아주 비슷해졌습니다. 디즈니도 광고를 보면 7.99달러, 광고가 없이 보면 월 10.99.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디즈니보다 더 싸게 광고 보는 대신 7달러로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무조건 디즈니보다 싸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둘이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지금. 둘 다 구독자 이탈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저가 요금제로 구독자분들을 많이 좀 이탈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 광고 처음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스냅챗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 베테랑 임원들을 또 2명을 영입을 합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아마존에서 광고 담당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디즈니, 훌루 경쟁사에서 광고 담당, MBC 유니버셜 이런 미디어 방송사에서 광고 담당했던 광고 베테랑들을 영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주 광고에 지금 올인을 하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금제에 싼 거 광고 넣어서 방어를 해보려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주가가 2분기 연속 폭락하면서 이때 1분기 실적 박살, 2분기 실적 박살하면서 주가가 70% 빠져 있고요. 광고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발표했고, 그래서 혹자는 마소가 넷플릭스 인수한다라는 루머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아직은 터무니없는 루머로 좀 들리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 지금 주가는 코로나 때와는 말도 안 되게 박살이 나 있다. 그래서 뭐 화려하게 부활이 될지 어떻게 승자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넷플릭스 구독을 매달 하면서 따박따박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주가가 이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디즈니랑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디즈니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번에 디즈니는 아마존을 따라합니다. 이번 주에 뭔 소식이 나왔냐면은 디즈니 프라임을 출시한다는 검토 소식이 나왔어요. 아마존 따라하는 거죠. 혜택이 뭐냐면, 이거 딱 보시면 감이 오시는데, 이제 총 패키지로 묶어서 그 한국에서도 네이버도 막 구독 내면 모든 혜택을 묶어주잖아요. 디즈니 프라임을 가입하시면 영화관도 보실 수 있고, 스트리밍은 당연히 볼 수 있고, 뮤지컬, 또 디즈니가 브로드웨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라이언 킹 봤는데, 아니면 크루즈, 또 디즈니 크루즈도 좋죠. 테마파크, 리조트, 그리고 디즈니 하면 또 굿즈잖아. 굿즈, 머천다이즈, 상품. 요거를 다 월 구독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일명 디즈니 프라임. 아직 프로젝트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100인 거죠. 혹자는 디즈니가 승부수를 던졌다는 말까지 하는데 어떻게 좀 땡기시나요? 그래서 디즈니도 이거 한다는 얘기가 결국 수익 방어하는 거죠. 이제 구독자 이탈 막고 현금흐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아주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유로웠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지금 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객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는 이미 사실 고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아주 열성적인 팬분들을 위한, 소수를 위한 멤버십이었다면 이거는 매스를 상대로 한 멤버십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요거 저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디즈니가 지금 상황상 지금 보시면 주가도 박살이 나 있고,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마이너스 40% 박살이 나 있고요. 지금 스트리밍 미디어 경쟁 심화 때문에 주가도 실적도 영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버티기 모드, 현금 흐름 만들기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가 갑의 위치가 아니고 철저히 경쟁 모드라서 저런 거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빅테크들이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튜브도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유튜브를 이끌어온 인물 중에 하나인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CBO가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레드, 지금의 유튜브 프리미엄 아시죠? 월 구독료 내고 광고 안 보는 거, 그거 도입한 사람이에요. 지금 회사 떠납니다. 근데 이분이 넷플릭스에서 8년 동안 부사장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넷플릭스 요금제를 잘 아니까 유튜브에서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 프리미엄을 도입한 사람인데,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잘 됐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유튜브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가 도저히 안 되니까 프로젝트도 축소하고 폐쇄, 돈만 들어가니까 하고, 이분도 이제 그냥 결국 책임지고 나가고 그냥 유튜브도 하던 거 집중하겠다. 잘하던 거. 유튜브 하면 또 스트리밍 플랫폼 강하잖아요. 또 구글처럼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냥 우리 하던 거나 잘할게. 그래서 참 지금 보면은 자체 컨텐츠 하기에도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경기 안 좋아지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천하의 유튜브조차도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 하는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시장 하면은 게임 분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1등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트위치,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고요. 게임 시장이 워낙 커서 게임 스트리밍까지 포함된 점유율 1등 트위치, 이거 아마존이 가지고 있죠. 얘가 스트리밍 강자고 2등이 유튜브, 이거 알파벳이 소유하고 있죠. 결국 유튜브도 잘하는 스트리밍에 집중하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3등이 페이스북 게이밍이라는 건데요. 이 스트리밍. 이번 주에도 공교롭게도 페이스북도 요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못하는 거 다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해고하고 돈 안 되는 건 다 나가리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게, 와, 이거 다 정리하네? 지금 이 생각이 드는데 1등, 2등만 살아남고 3등 페이스북 게이밍조차도 4년 만에 서비스 종료.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지금 돈 안 되는 사업, 유망하지 않고 자신 없는 사업은 다 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등이 유튜브 15.4, 페이스북 게이밍이라는 스트리밍 앱이 7.9였는데 이거 접으니까 이제 스트리밍은 확실하게 트위치랑 유튜브가 잡겠네요. 그래서 둘이 잡아먹겠다 싶고요. 그럼 페이스북은 이제 뭐하냐? 이거 접고 유료. 페이스북도 지금 현금이 이제 딸리기 시작하니까 광고가 둔화되니까 이제 유료 기능 높인대요. 그래서 활성 이용자만 20억이니까 여태까지는 직접적으로 돈 안 받았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부서까지 신설합니다. 부서명이 웃겨요. 새롭게 돈 만들어내는 경험. 그러니까 새롭게 수익화하는 경험을 만드는 부서인데, 그러니까 유료 기능 개발 부서를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광고를 보면 알아서 이제 광고주한테 돈 받았는데 이제는 이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받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드디어 20억 명의 활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변화가 심각한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60% 빠져 있는데, 저커버그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 그러냐면은 광고 둔화도 되고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얼마나 오래 깊게 갈지 예측 불가한다, 이렇게 되게 걱정스러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월가나 투자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둔화해서 그런 건지 메타, 페이스북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지금 비빌대는 건지 지금 그게 의문스럽다, 약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화려하게 부활할 텐데 지금은 뭐 영 재미없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60%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반전을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합니다. 아직은 물음표 단계이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아마존 CEO가 앤디 제시거든요. 딱 1년 됐습니다.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27년 정도 근무하다가 물려줬거든요, 후임자한테. 근데 물려주고 나서 하필 아마존 실적이 영 안 좋은 거예요. 1년 내내 실적이 둔화되고 주가도 계속 빠지니까 지금 월가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앤디 제시 문제야 아니면 업황 문제야, 지금 약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지금 큰일 났다 싶으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지금 인수합병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문어발식으로 올해 막 영화사 MGM 인수하고 의료사 인수하고 로봇 청소기 기업 인수하고 헬스케어 기업 인수하면서 일부러 정신없게 문어발로 전방위로 인수를 추진해서 검토하는 반독점위원회에서 포기하게끔, 일이 너무 많아서 검토를 포기하게끔 하는 전략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약간 NDC가 궁지에 몰렸다? 아마존 현 CEO가 상당히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해결이 될지, 아니 저도 제가 봐도 지금 아마존이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전망도 영 약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어진 상태? 이래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EO 문제인가 이게? 확실히 제프 베조스가 물러나고 나서부터 아마존이 좀 영 아닌가? 아니면 그냥 진짜 업황의 문제인가? 코로나 이후에 전자상거래 둔화의 문제인가? 약간 메타처럼 지금 긴가민가 하고 월가도 되게 혼란스럽게 중립 의견을 내면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다시 성장 동력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마존이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는 빅테크지만 그렇습니다. 현재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이슈 나왔던 게 스타벅스도 CEO가 결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스타벅스가 엄청 작심을 하고 선언을 했죠. 로고 빼고 다 바꾸겠대요. 커피 제조부터 매장 구조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답니다. 기사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연구실에서
매장 설계랑 이런 걸 다 바꾼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신규 CEO도 바뀌고 음료 제조하는 거, 방식, 동선, 매장 설계까지 완전히 바꾸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답니다. 테스트하고 있고 몇 가지 힌트를 준 게 소비자들은 커피 한번 주문하면 50초 안에 나오길 원한대요. 와, 성격 급하죠. 50초만 넘어가면 불만 지수가 올라간대요, 소비자들이. 근데 현재 스타벅스의 설계는 10년 전으로 해놔가지고 아무리 동선을 빠르게 해봐도 소비자들 기대를 못 맞춘대요. 그래서 막 그런 것부터 바꾸는,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바꿔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도 위기의식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정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버티기와 생존 전략으로 돌입한 게 이번 주에 나오는 기사들만 묶어봐도 느껴져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확실히 불황이나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진짜 이번 또 위기를 지나가면 헐헐 날아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언급드린 영상에 주식들은 쭉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익 방어, 현금 흐름에 빅테크도 집중을 하고 있고 확장보다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 개인도 리스크 관리도 하고 지금 좀 섣부르게 확장하거나 못하는 거 하기보다는 잘하는 거 집중해서 좀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이 들던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우량주 이번에 하락장에 또 이런 검토 같이 공부 차원에서 공유해봤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